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단지 우리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을 뿐인데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세요. 이 충격적인 말이 형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들의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 이름은 강지은입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온전한 가족을 갖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꿈은 제가 이민호를 만나면서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따뜻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환경지속 가능성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고 그의 성실하고 온화한 태도는 저를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몇 달간의 데이트 끝에 저는 그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서 깊은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3대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고아로 자란 제가 이런 년만 있는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만남은 민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저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동천 씨는 차분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잘 해주는 분이셨고 어머니 명숙 씨는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첫인사를 드릴 때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윤이구나. 민호가 너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했단다. 실제로 보니 더 예쁘고 착한 아가씨로구나. 그 따뜻한 한대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평가받거나 거리감을 느끼리라는 걱정과 달리 이 가족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물으셨습니다. 꽃집을 운영한다고 들었어. 고된 일이겠지만 너한테는 참 잘 어울리는 일이구나. 저는 이태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직접 꽃을 손질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도 꽃을 참 좋아해. 매주 꽃을 사다가 꽂는데 이제는 내 꽃집에서만 사야겠구나. 그 따뜻한 한마디는 제가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민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분위기는 민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호텔 앉아든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고 그 안에는 섬세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집안에서 3대째 내려오는 가보란다. 시어머니께서 결혼식 날 엄마에게 주셨고 오늘은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믿음과 책임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란다. 내가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내가 이 집안의 일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 저는 반지를 손에 들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홀로 외롭던 제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민호와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를 회사로 배웅했습니다. 낮에는 이태원의 꽃집에서 각양각색의 꽃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가끔 꽃집에 들러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지은아, 내 손은 참 섬세하구나. 내 꽃집의 꽃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민호가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이란다. 이 한마디가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성껏 전통 음식을 준비하시며 저에게 조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해, 지은아. 그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란다. 그 말씀 속에서 어머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님의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호의 사랑과 어머님의 신뢰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고난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세상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 행복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아침,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던 중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질 듯했습니다. 지윤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심장마비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온화했던 시아버지 이동찬 회장님이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회사 관계자,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조문을 왔지만 가족들 모두에게는 깊은 상실감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숙 여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하루 종일 흐느끼며 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동찬 회장은 회사의 중심이자 모든 결정을 내리는 존재였기에 그의 공백은 회사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어느 밤, 지친 얼굴로 털어놨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갑작스레 회사를 맡게 된 민호는 끝없는 회의와 계약 문제, 그리고 주주들의 압박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점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민호가 회사 문제로 바쁘게 지내는 동안 집안에서는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민점은 갑자기 집안의 재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회사도 힘든데 내가 재정 관리를 도와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으며 맡겼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민정은 회사 회의에도 자주 참석하고 가정 경제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어머님에게 여러 서류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님 명숙 여사의 산패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기억을 잊거나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곤 했습니다. 한때 강하고 현명했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님께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아버님의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구나.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점점 더 고립된 상태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동생 민수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돈을 자주 요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족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 묶음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재정 상태를 정리한 문서였는데 내용 중 일부는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민정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정이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믿어왔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그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정의 이름이 포함된 재정 문서를 발견한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심한 저는 은밀히 회사와 집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정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상한 자금 이동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지만 이를 사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민정이 관리하는 자산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러나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회사 문제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민정이야 가족인데 설마 뭔가 잘못된 일을 하겠어?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믿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졌고 특히 어머님 명숙 여사가 민정이 요구에 따라 여러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에게 집과 회사 관련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해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자산 관리도 훨씬 간편해져요. 민호 오빠도 회사 때문에 바쁘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는 명숙 여사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민정은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몇 차례 목격했지만 직접 개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다소 피곤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 민정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어때? 저는 잠시 멈칫하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누군가가 설득한다고 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민정뿐만 아니라 시동생 민수도 가족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민정이 가족의 자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동안 민수는 그야말로 방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님께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도 내 생활비는 필요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벌어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수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야? 너는 이 집에 시집와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나한테는 잔소리야?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담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어머님의 방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그 흐느낌 속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순간 담원한 듯했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가 생각나서 잠시 울었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면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 이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어머님의 고통스러운 흐느낌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고 말겠어.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게 용기와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한밤중에 흐느끼는 모습을 본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강하고 현명한 분이셨는데 민정과 민수의 행동으로 인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거실과 어머님 방 근처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사실이 죄책감을 주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CCTV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민정과 민수가 어머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민정아,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니? 나는 잘 모르겠구나. 민정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오빠도 회사 때문에 힘든데 제가 돕겠다는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결국 어머님은 압박에 못 이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도 방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어머님을 비웃듯 바라보며 다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정이 어머님께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어머님이 건강해야 저희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약을 받았지만 약간의 의심을 품은 듯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민정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건 그냥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보조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민정이 약을 사용해 어머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약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영상을 보던 중 저는 더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이 어머님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어머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나는 그냥 잘 모르겠어서 그래. 그러자 민정은 책상을 세게 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님의 심리적 상태를 악용하며 심지어 약물까지 동원해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또한 이런 상황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민정과 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CCTV에서 민정과 민수의 행동을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압을 외면할 수 없었고 직접적으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어머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알아보았어요. CCTV를 설치해서 본 것들도 있고요. 어머님께 민정 언니가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다 알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치매도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서 나를 조종하려고 했을 뿐이야. 민정은 처음에는 돕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계속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녀의 고백은 제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단인했던 어머님이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정은 사실 남편이 죽은 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을 졌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가족 자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민수도 그녀와 한패야.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저는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빚을 감추기 위해 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 혼자서 이런 일을 끝낼 용기도 없었을 거야.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정 언니와 민수의 행동을 막고 어머님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 저는 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지키고 민정과 민수의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님과 함께 모든 자산 관리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민정과 민수가 사용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들이 강요했던 서류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또한 어머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님,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민호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정과 민수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폭로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저는 그들의 거짓말과 조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행사는 그녀가 기획한 대규모 자선 모금 행사로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을 효심 깊은 며느리로 포장하며 어머님을 위한 봉사와 가족을 위한 헌신을 강조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사 전날 그녀는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일 행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 기대해봐. 우리 가족의 명성을 높이는데 한몫할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내심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식적인 행동을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님과 산이해 민정과 민수의 행동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민정이 어머님께 폭언과 협박을 하는 장면은 그녀의 가면을 벗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어머님을 만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폭로를 하면 어머님께서도 주목받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잘못된 일을 숨기고 있으면 이 집안은 점점 더 망가질 거야. 내가 용기를 줘서 여기까지 왔다. 함께 끝내자. 그 말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민정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족과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자선 행사는 어머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만심에 차서 말을 이어가던 그 순간 저는 행사장 뒤쪽에서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 어머님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협박하는 모습, 민수가 옆에서 거들며 비웃는 모습, 그리고 민정이 어머님께 약을 억지로 먹이려는 장면까지 모두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경악했고 민정은 연단 위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하며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띄었습니다. 염산이 끝난 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정 씨는 가족의 자산을 착취하고 어머님을 협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민정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민정은 그제서야 마이크를 잡고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어머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의 행동을 직접 폭로하셨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고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었어요. 민정은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민수 또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정과 민수는 CCTV 영상과 어머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민정이 어머님을 협박하고 약물을 사용해 사명을 강요한 것, 민수가 이를 방조하고 가족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 결과 민정은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님의 재산을 차용하려 했으며 민수는 자신의 방탄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지만 법정에서 어머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는 용서받기 어렵다.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정과 민수는 이후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이 가문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정과 민수가 사라진 뒤 어머님은 모든 가족 자산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이 재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해.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저와 민호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가문의 이름을 다시 바로 세우는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어머님이 주신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재산을 관리하며 가족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어머님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저와 민호를 불러 차 한 잔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민호야.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모든 걸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이제야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의 용기는 저와 민호가 앞으로의 길을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어머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문제를 정리하고, 가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또 다른 귀중품, 즉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또 다른 선물이야. 너는 이제 나의 딸이나 다름없어. 이 가문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단다. 저는 브로치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 가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과 민수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은 한동안 혼란과 상처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두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녀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하셨지만 저와 민호는 그런 어머님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드렸습니다. 지윤아, 민호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나만 믿고 맡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행복해지셔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집안의 일상에 적응해 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은 부엌에서 저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예전처럼 가족을 챙기셨습니다. 지은아, 이 김치는 내가 직접 담갔니? 아주 맛있구나.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어요. 저는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민호도 어머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족 사진을 찍는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제가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은아, 너에게 이 꽃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너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지? 네, 어머님. 여기서 일할 때마다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민호가 내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었어. 너희가 없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야.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그녀는 가족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점점 더 강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머님과 민호, 그리고 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이겨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이제는 이 가족이 나의 전부야. 그 말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결속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고통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사랑과 신뢰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제가 겪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가족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진실과 사랑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